네,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양봉입니다. 종목은 항상 양봉이 존재를 하죠. 여러분들은 과연 음봉에 서시겠습니까? 양봉에 서시겠습니까? 자, 양봉 선생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글쎄요. 아마 여러분들 좀 실망하신 분들 계시죠? 미국 빠졌는데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실망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아침에 포스코 케미칼 잠깐 올랐다가 쭉 빠지길래 그럼 그렇지 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당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당을 했는데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또 기염을 토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또 조금 전에 SBS가 월터 디즈니랑 한 10년 정도 장기 드라마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니까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 양봉 종목은 우리가 한 2,500개 정도가 거래가 되는데 하루에 거의 항상 최소 아무리 나쁜 장에도 10% 이상은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1등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10등 안에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아마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LG엔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할 겁니다. 그쵸? 많이 하고, LG엔솔은 50만 원 이하에서는 사고 들고 있어라. 그리고 또 뭔 이야기를 하죠? 잠깐만요. 안 꽂혔나? 그쵸? 예, 그리고 지니뮤직? 지니뮤직은 우리 한수미 님이 잘하셨네요. 저는 말씀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LG엔솔은 내가 생각한 가격이 있다. 나는 그 가격이 오면 그때부터 팔 것이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유튜브 주식 클래스에서도 적어놓고 이제 가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아마 그 가격보다는 훨씬 높게 갈 것 같아요. 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LG오닐솔루션의 지금 반등 1차 목표가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관심이 없구나.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음, 설마 삼성전자는 아니겠죠? 아니면 뭐 자동차? 모비스? 60만 원? 우리 비추님은 이제 안 보신 거 티가 나는 거예요. 그 유튜브 주식 클래스에도 관련 내용이 그대로 LG에너지 솔루션 키워드를 치면 올라져 있는데, 그래요. 그건 뭐 여러분들 관심 밖에 있으면 유니무니님 정답이에요. 54만 6천 원. 네, 유니무니님 가장 정확하십니다. 예, 아마 아주 크게 되실 게 아니고, 예, 아주, 예, 54만 원대 정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영상을 좀 잘 봐주신 분들이고, 맞고 안 맞고도 중요했습니다만은, 중요하죠.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데, 또 자기가 어떤 소신이 있어야 돼, 주식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 제가 좀 전에 듣기로는 4천 명이 넘었어요, 동접자가. 예, 제가 오전에 좀 봤는데, 월요일, 화요일, 원래 또 월요일, 화요일, 월화, 화, 수, 목, 금요일 함께 하지 않습니까? 4천 명이 돌파를 했는데, 지금 같은 비수기에, 예, 유튜브 지금 비수기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비수기예요. 지금 많은 매체들이 동접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왜 빠지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경제TV 유튜브가 정말 라인업을 많이 빵빵하게 보강을 했잖아요. 그쵸? 음, 뭐 대부분 1부 하시는 분도 우리 마찬가지고 2부 또 3부, 저는 이제 이 시간은 3부예요. 네, 3부고 또 요일별로, 예, 또 많은 또 훌륭하신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성원을 잘 보내주시면 좋은 흐름이 갈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은 54만 6천 원이죠. 네,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좋은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 볼까요? 혹시 라운피플 들어보신 분 채팅창에 숫자 한 1분 한번 남겨주실래요? AI가 테마주 중에서 이 라운피플 같은 경우도 오늘 8,000원 8,200원 찍었네요. 대박이에요. 자, 오늘 결국 8,000원 갔는데, 라운피플을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그쵸? 나도 AI다.
근데 사실 내가 라운피플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운전자 천도 안 보죠. 여러분들 운전하시죠? 저도 운전하고 하루에 저도 한 100km 정도 운행을 하는데 사람의 운전 습관을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AI죠. 라운피플이 5,800원대 여러분들 제시드렸는데 지금 자막 보면 아마 저기 8,000원 가격으로 정했나요? 34%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AI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라운피플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도 꼭 솔트룩스라든지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바이브 뭐 등등등이 아니더라도 알게 모르게 AI 관련주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이런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찍 익절을 하셨던 어쨌든 간에 항상 시장 함께 하시면 많은 부분이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리 보시고 못하신 분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오늘은 되게 제가 뭘 준비했냐면 오늘은 이게 처음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양봉 선생 시간에는 초반 30분 정도는 이제 시장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오늘 시장이 어떻고 양봉 정구에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준비해 왔어요. 5일선 외국인 매도 FMC 환율 ADR 120% 웬만하면 다 유튜브에다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봇 원격 진로 우주항공 여러분이 매매했던 FSN의 STO 증권형 토건 조선 기자재 그리고 또 LG엔솔 SDI 오늘 SDI 70만 원이죠. 70만 원이고 상신 EDP, 뭐 TC스틸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또 약간 이제 봄 준비해야죠. 오늘 봄비 내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크레인 사이언스 그 다음에 SBS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란 기업을 정말 얼마나 이거 투자하고 안 하고는 다음에 문제. 웬만하면 하지 마요. 삼성전자 사지 마. 배당도 360원이 뭡니까? 네? 좀 그러지 않아요? 배당 360원 줘요. 예, 360원. 배당 많이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좋은 기업이지만 항상 삼성전자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기업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참에 한번 저랑 1시간 동안 씹어 먹어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삼성전자야. 예? 다시는 삼성전자를 매매 하나 봐라. 또 그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래서 삼성전자 매매하지 말라는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하지만 삼성전자는 항상 보고 있어야 되는구나. 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괜찮다고 생각 드시면 채팅창에 숫자 4989를 아주 힘차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할 거 많아요. 예, 할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메모지. 그래요. 이거 방송 들으면서 메모지 하나 옆에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16등 정도 하시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10등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10등 안에 들어와야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내가 주식으로 먹고 살려면, 주식으로 밥 먹고 살려면 일단은 10등 안으로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 좀 한다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10등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100명 중에 실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100명 중에 10명 정도만 먹고 삽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솔직히 10명 안에 못 들겠어요? 10명 중에 1명이라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라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워. 내가 학교 다닐 때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 물론 해본 적도 있죠. 뭐 몇 개로 뭐 농땡이 치는 거 땡땡이 뭐 이런 건 해봤겠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10등 안에 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죠? 1등을 할 필요는 없어요. 딱 10등 내가 댓글을 10등 안에 내가 여기 동접자 한 지금 3,000명 조금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시간대는 내가 요 중에서 3,000명이면 300명 정도가 댓글을 다는데 300명 중에 또 10% 30명 중에 내가 댓글을 제일 잘 단다. 뭐든지 10등 안에 들면 돼요. 아시겠죠?
등수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럼 이민 가세요. 자, 좋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보면 시장은 오늘 이제 잘 기억하세요. 5일선 외국인 매도 FMC 환율 ADR 120인데 여기 T포인트는 뭐냐 하면 ADR 120%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게임 끝납니다. 5일선은 90등까지 다 이해합니다. 외국인도 90등까지 이해하고요. FMCA는 최소한 그냥 한 5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거 분석하려면. 그리고 환율은 한 20등 안에 들면 돼요. 그리고 ADR은 상위 5% 안에 들어야 됩니다. 같이 들어볼게요. 5일선은 딴 거 없어요. 자, 시장이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그쵸? 구습입니다. 그냥 5일선 이탈했구나. 그러면 뭐라고 했죠? 관망. 오케이. 자, 단기 급등에서 5일선 이탈했구나. 관망. 왜? 월봉이 양봉이고, 자, 주봉이 5주선을 지켜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2365란 자리를 지지해주니까, 양봉. 그쵸? 5일선은 아주 쉬워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2% 빠졌다고 난리 났습니까? 그 생각만 보는 거지. 예. 뭡니까? 똑같이 5일선 이탈한 거죠. 그냥 5일선 이탈한 거? 나스닥 분양 5일선 이탈한 거?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됐고요. 단기적으로 올라서 우리가 일주일짜리 심리선인 5일선을 이탈했구나. 근데 이거는 적극적 매수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망이구나. 관망이구나. 그렇게 배웠죠. 그래야 주식이 이게 주가가 보면 어디 갔냐? 이게 5일선을 지키고 이탈하지 않는 주식들이 많아요. 만약에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나 좀 송중기 정도는 아니라도 도저히 내가 우크라이나 여자 처음에 만나가지고 한번 실패하고 이번에 유럽 여자분이랑 결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피부 관리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회사 좀 알아보고 샀어. 근데 자, 5일선 이탈했다고 바로 이별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 상태에서 첫 번째 조정은 일단은 지켜봐야 돼요. 관망이에요. 약간의 여기서 대부분 주식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주식을 생각보다 못 사요. 지금은 이제 가다 말았는데 만약 이 주식이 다시 8만 원 가잖아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돼요. 나중에 이 주식 못 삽니다, 이 가격이. 그래서 지금 로봇과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정배열의 힘을 이어가다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났다가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보다는 관망.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나요? 따라오셨어요? 못 따라왔어요? 못 따라왔어요? LG전자도 마찬가지 되는 거죠. 주가가 막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기관들도 주식을 사고 녹색 점선 우리가 배열도 정배열이고 다만 한 가지만 걸립니다. 뭐가? 21선 이격이 조금 큰 거.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 딱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 생각 없고 이제 11등부터는 A 고점 찍었네 그럽니다. 근데 19등에 드시는 분은 딱 10만 원 찍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10만 원 찍었네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에이 저게 뭐야 일부러 10만 원 찍었네 그래요. 그러면 이 주식은 무슨 말이죠? 다시 10만 원 위로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점은 땡땡땡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 하나 적었죠. 고점과 저점은 정수가 안 나오는구나.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두 번째를 적었어요. 하나 배운 거는 우상향하는 주가가 첫 5일선은 매도보다는 관망이다. 그 얘기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갑니다. 이럴 때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땡? 네. 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배운 데에요. 마디 가격법에 걸렸습니다. 103,000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다시 5일선 이탈하면 그때 줄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103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이제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이때는 관망이 아니라 비중 축소입니다. 그쵸? 그렇죠? 네, 오케이. 자,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그런 흐름이고 외국인은 매도죠. 자, 외국인이 왜 매도를 할까요?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팝니다. 그렇게 사는 것 같더니 이 친구들이 팝니다. 왜 팔까요? 전화를 해보십시오. 텔레그램이나 카톡을 하세요. 외국인한테 물어봐서 너 왜 파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더러워서 우리가 알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전화라도 하는 사람은 11등.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99등. 알려고 노력하면 10등을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파는데 아침에. 왜냐하면 주식을 열심히 샀었잖아요. 주무시지 마세요. 저기 내가 요새 봤는데 모 채널에 가서 오늘 혼낼 채널이 한 군데 있는데 모 채널에 제가 화요일마다 저녁 한 9시에 뭐 하나 하는데 하도 자기들끼리 떠들어가지고 오늘 혼내러 갈 거예요. 작정하고. 집중하세요. 예. 자, 이렇게 주식을 매수를 하다가 팔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어제부터 궁금해야 정상인데. 아무 관심이 없으시면 안 돼. 큰일 나시는겨. 큰일 나시는겨. 그럼 그냥 당한다니까. 그냥 아씨 이건가? 주식 현금했어야 됐나? 아씨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안 남아요. 기본기. 올 하여튼 모 채널 저녁에 각오해요. 네, 저녁, 예, 다 쫓아낼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어,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매도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매도로 바뀌었으면 이 친구들이 뭘 파는지를 봐야 돼요. 거꾸로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샀던 걸 가장 많이 피웁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집중 안 하면 되겠어요? 2,500억을 파는데? 이게 얼마 만에 변하냐고? 한 달 만인데. 그럼 뭔가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떤 변화가 왔을까? 그럼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파는 거죠. 그럼 오늘 삼성전자 떨어지는 걸 보시고 10중 8구 실제 가지고 분석해봐라. 답 나오나? 네? 이 삼성전자 3% 떨어지는 걸 가지고 감사하니 어쩌고 실제 어쩌고 백날 분석해봐. 헛방이지. 아예 측근 자체 이게 11등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오늘 어쩌고요 어쩌고저쩌고. 우리같이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은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하나로 분석을 끝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다고 했나요? 한국 주식 샀다 그랬죠. 맞죠? 사람이 금방금방 잊어먹거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샀다 그랬잖아요. 파이코리아였다고 했잖아요. 이제 기억나요? 1월 달에 지금 7조 매수가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니라 파이코리아를 한 거잖아요. 뭐였냐면 그냥 얘네들이 바스켓을 샀던 거잖아요. 삼성전자를 그냥 많이 샀을 뿐이에요. 많이. 한 30%를. 엔솔도 사고, 닉스도 사고, LG화학도 사고, SDI 사고, 네카오도 사고, 금융주도 사고, 많이. 근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한국 비중을 줄입니다. 그러면 우리 팔아가지고 저기 중국 사나? 아니요, 같이 줄입니다. 정말이네. 그러면 뭘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환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조금 올랐는데? 조금 오른 게 아닙니다. 뭐가 보이세요? 자, 여기서 뭐가 보이시는 분? 1번. 잘 모르겠는데? 2번. 음봉인데? 3번. 뭐가 보이세요? 자, 환율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이렇게 봐드릴게요. 1번. 글쎄, 좀 올랐네. 2번. 파란색인데? 3번. 뭐요? 자, 찍어보세요. 2번? 파란색인데? 1번? 글쎄, 환율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첫째 주 들어 처음으로 환율이 5일선을 올라왔습니다. 대박 그러네. 올리버님 정답! 잘하시네. 5일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다는 이야기고 환율이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돼. 그럼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환율이 그냥 그랬겠나?
달러가 내렸겠죠. 올랐겠죠. 달러가 야무지게 오릅니다. 진짜 그러네. 씨. 진짜네. 네, 이걸 몰랐지. 하는 순간 이미 늦어져요. 달러가 이제 다시 여기서 올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게 다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인가?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이 요렇게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제 환율이 조금 머리 드니까 시장 같은 경우도 2,500에서 얻어맞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쏙쏙 잡히죠? 왜 외국인들이 떨었을까요? 환율이 떨었을까? 바로 FOMC 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FOMC 뭐 동결 한다며. 그렇죠, 그렇죠. 누가 동결 안 한다 그랬습니까? 아니, 25 한다며. 그쵸? 25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25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결정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는 요인이잖아요. 그쵸? 강세로 가는 요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시적으로 FOMC 때까지는 달러 강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누를 수가 없어요. 달러를. 그러니까 달러를 강세로 이끌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팝니다. 한국 주식을. 그중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바로 삼성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지금 추정으로 본다고 해도 외국인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 겁니다. 이렇게 무려 아침에 벌써 900억을 팔았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팔겠죠. 싹 팔 겁니다. 근데 한 친구는 사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은 오늘 강장권에서 봤을 때 이상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락할 요인이에요. 지수가 빠지고 외국인도 빠지고 FOMC의 환율도 오르고. 그런데 바로 요게 답이 있습니다. 야, 내용이 어렵네. 이제 이건 5등 안에 드시는 분들이. 시장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3%가 빠진대. 좌측에 삼성전자를 두고 우측에 아니요, 잠깐만. 좌측에 코스피 지수를 두고 좌측에 이쪽에 삼성전자를 떴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3%가 빠지는데 지수가 0.5%밖에 안 빠집니다. 올 삼성전자 빠지는 거 보고 곳곳에 환장하는 순간 가는 겁니다. 물론 수익은 5, 6%는 나요. 왜? 꽃부슬 차트도 어제 1바 양봉, 2바 5일선이니까 3바는 뭡니까? 5일선 플랫이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내일 장은 우리 장이 어떻게 간다고? 내일 장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장은 붙이는 장이 됩니다. 붙이는 장. 그렇게 자신합니까? 그럼요. 어제 어차피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우리 힘에서 밤새 미국 장은 빠질 겁니다. 맞죠? 왜? 우리 장이 선두면 그리고 오늘 아시아 정시는 같이 빠집니다. 같이. 이게 왜냐하면 글로벌이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도 빠지고 홍콩도 빠질 겁니다. 지표가 잘 나오든 말든. 정말 그러네? 에이, 당연히 그렇지. 왜? 장중에 뭐 쓸데없이 중국 지표 잘 발표됐어요. 근데 빠지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아까 11시에 발표됐는데 무려 54가 나왔어요. 근데 중국은 빠지네. 인제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의미 말고 의미. 민. 중국은 이렇게 이제 지표가 돌았습니다. 미국도 돌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시장은 실제적으로 FOMC 경계감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니기는 뭘 아뇨. 왜 자꾸 아니라 그래. 근데 여기서 어떤 엄청난 함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시장의 습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뭐 어차피 종목은 많아요. 종목은 많아. 오늘도 뭐 파릇파릇한 주식들 많아. 응? 어디 갔어? 뭐 많아. 늘린 게 주식이야. 뭐 어제 이수 뺐다시 또 날라가고 늘린 게 주식인데 뭐 그거는 그거긴 한데 그래도 인제 우리가 뭐 이런 종목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AD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어제 유튜브에 올려 놨는데 안 올렸나? 이거 올린 것 같은데 안 올렸나?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 것만 알면 정말 주식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 알려드릴게 다시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 ADR 관련 지표를 가지고 장 보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옛날에 골든브리지 센터장님이 이걸 보셨고 지금은 그분은 골든브리지 나오셨죠. 아마 소장님도 이거 안 보시던데. 사람마다 이제 장을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잠깐만 봅시다. 아마 여기에 어제 포스코 이야기하면서 해놨나요? 내가 어저께 썸네일 적으면서 여기 안 적어놨나? 잠깐만 볼까? 저리 가, 잠깐. 이거 하나 잠깐 보고, 그럼 내가 두 분 이야기 안 해도 돼서. 여러분들이랑 안 했구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랑 한 게 아니네. 제가 주말에 우리 회원님들하고 했던 이야기네. 예, 다시 봐요. 어렵지 않나요? 시장 1월 달에 엄청 강했잖아요. 강했는데, 가끔 이런 이야기, 지금 보는 선에서 파란 선이 아마 주가 지수예요. 그리고 빨간 선이 이제 상승 하락비를 나타냅니다.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120%가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되게 상승비가 많아지는 종목이에요. 근데 코스피가 최근 한 달 동안에 특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지나간 거를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똑같이 기억을 하세요. ADR이 만약에 이렇게 밑에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지수가 ADR보다 먼저 올라갑니다. 근데 1월 달 정세가 패시브 장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면 다 헛방이야. 패시브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전체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수가 상승비보다 높게 올라간 게 한 달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수가 꺾여버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ADR은 치고 와요. 무슨 소리야?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3%가 떨어져도 방산우주 건설 조선이 붙는 게 이런 힘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짜맞추는 것 같다고. 아니야. 우리는 언제 투자하는 거냐 하면 ADR이 올라갈 때 보면 여러분들 보는 게 항상 빨간 ADR이 지수보다 높게 있을 때, 그게 가장 강력한 섹터가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아예 반대예요. 출발할 때부터 지수보다 빨리 올라가요. 로봇이 있고 뭐 AI도 있겠지만은 사실 월 초부터 중국 소비주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철저하게 뭘 매매해야 됩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을 매매하는 순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약이 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지수하고 얘들은 벌어지고 붙게 되는데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시가총액 종목에서 멀리 떨어진 종목을 매매해야 돼요. 코스닥 쪽으로. 만약에 펄어빗을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장을 보는 정말 누구나 말해주지 않는 방식이에요. 저렇게 많이 떨어지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매매하는 순간 종목에서 져요. 잘 골라야 돼. 끝깊게 지금 JYP 한 종목만 신고가예요.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JYP 하나 빼고 나면 전부 다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2개 빼고 나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ADR의 비율이라고. 그러면 코스닥은 아직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233740 코스닥 150 ETF만 피곤할 뿐이에요. 못 갈 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코스닥은 기억하세요. 뭐가? 상승비가 지수보다 빠릅니다. 그거는 시가총액 비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항상은 아닌데 대부분이 지수가 ADR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큰 그림에서 꺾이지 않고 낮은 조정이면 ADR에서 크로스가 나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시장은 정확하게 삼성전자의 약세는 시크니컬 업종의 강세로 이어집니다. 오씨, 소름 돋네. 네. 삼성전자가 약하다는 거는 다른 한편 놓고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무조건 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삼성전자만 유독 약해. 가만 봐보세요. 딱 두 친구 약하지 않아요? 삼성전자하고 누구? 하이닉스. 그죠? 근데 이 두 친구 약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LG엔솔이 붙습니다. 미친듯이 붙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벌써 하고 있느냐? 기관들이 벌써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최근 일주일 이 연기금 매매를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확실히 10등 들기 어렵죠? 열심히 오세요 항상. 최근 연기금이 어디서부터 소작 변화를 보이냐면 이 LG엔솔에 들어오는 연기금이 1월 20일부터 들어옵니다. 사실 연기금들이 요 보면 1월 요때부터 들어오는데 요때 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요 쭉 당겨 보면 요게 1월 18일 정도 되네요. 18일 정도. 외국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다 해봤죠. 연기금이 최근 그럼 5일 잡으면 돼요. 5일 정도 잡으면 딱 배터리 쪽으로 집중적 매수 들어옵니다. 배터리 매수, 집중적 매수. 그러니까 코스피 쪽은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시장보다 강한 게 엔솔, LNF, 포케, 하이닉스, 네카오, 기아, 페노션, 엘전, 네이버, LG 전부 다 강하죠. 맞습니까? 아이씨 당했네. 네, 여러분 당하신 거예요. 그냥 외국인만 쳐다본 거야. 외국인만. 어차피 외국인은 그냥 삼성전자를 사고 있대요. 그거를 그럼 돌려 말하면 오늘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를 판다고 해도 눈도 깜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모르시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운 거라서. 근데 두고두고 그건 꼭 기억을 하십시오. ADR은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치수보다 높게 있냐 낮게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섹터로 이게 삼성이 해야 되는데. 자, 섹터로 또 들어갈게요. 오늘은 로봇, 원격 진료, 우주항공, STO, 조선기자재인데 로봇은 뭐 말해 뭐예요? 근데 로봇도 최근에 약간 어차피 이거는 어제 거에 했던 MWC랑도 연결이 돼요. 로봇이. 사실 로봇은 나중에는 종국에는 AI로 가는 거죠. 맞죠? 로봇이. 여러분들 너무 조용한데. 자, 잠깐 영상 시청 좀 할게요. 이 영상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계시죠? 네, 보셨죠? 이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라는 로봇이고요. 거의 아마 운반 또는 군수용으로 사용될 거고요.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얘는 360도 턴에다가 짚고 들고 점핑 그다음에 들어 올리고 다 합니다. 백덤블링은 아니고 사이드 덤블링까지 하죠.
근데 종국에는 이런 테슬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로봇들도 종국에는 AI 기술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챗 GPT라는 이슈 자체가 여기 이제 좀 이따 덤버링 합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초실직이 하던 그 정도까지 그렇죠. 옳지 잘하네. 잡았습니다. 오고 잘하네요. 그냥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간에 로봇은 그 그냥 올해 그냥 딱 두 가지 그냥 그대로 기억하고 가면 돼요. 예. 지금 인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찾기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0,000 원을 가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로보티즈가 가든 어쨌든 이 친구들은 지금 올해 가장 핫했기 때문에 아마 또 2 월달 2 월달은 이 정도는 안 되겠죠. 한 3-4월 되게 되면 또 화두가 될 겁니다. 그쵸? 맞죠? 근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고점을 못 갔으니까 이거는 걔 물리신 거고요. 물리신 겁니다, 여러분들. 신고가를 간 종목도 있고 물린 것도 있고 하지만은 만약에 뭐 최근에 올라왔던 SBB테크처럼 뭐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면 결정적으로 로봇이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볼 섹터들이거든요. 지금 이 실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액추에이트 SPG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오늘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뭐 사실 국내에 미래 컴퍼니 같은 수술용 복강경 로봇이 들어온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시거나 뭐 이런 게 할 때 다 복강경 수술하게 되면 회복이 빠르죠. 또 큐렉소의 무릎 관절 로봇도 마찬가지죠. 헬스케어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럼 로봇이 일상화됐고 조금 전에 봤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저는 아틀란티스나 아니면은 테슬라의 휴봇. 테슬라 봇 같은 경우도 결정적으로는 어 못 갔죠. 예 유일로보다 로봇은 못 갔죠.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쟤들은. 그런 로봇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인제 상용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눈도 필요할 것이고 렌즈도 필요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올해 내내 화두가 될 이슈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삼성이 또 의료용 로봇을 출시할 거고 LG 클로이가 굴러다닐 거고 이번 어제 했던 바로 이 MWC 어디 갔냐? 이거 지워 버렸네. MWC에서도 또 여기서도 로봇이 화두가 될 거고. 그쵸? 화두가 되지 왜 안 돼? 오늘 요거 원래 하려 그랬는데 자료 좀 더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여기서도 5가지 주제의 로봇은 들어갈 거고. 어제 우리 잠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실제적으로 로봇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쪽은 앞으로도 화두가 돼요. 화두가 되고 이게 겸 올해도 생각 중에서 여기서도 아직 덜 움직인 섹터가 있어요. 뭐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라운피플 45%까지 갔어요. 저 회사 가만 보면 아무 회사도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무 회사가 아닌데 기술이 좋은 회사들은 때를 만나면 카는 거예요. 때를 만나면. 솔직히 지금 움직이는 회사들 별로 이런 말 해서 쪼끔 미안한데 까놓고 깊게 들어가면 매출 안 나오죠. 예? 뭐 바이버 컴퍼니 다 좋다 하니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트렌드가 이게 로봇하고 AI는 어차피 둘이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피플은 정말 '난 너무 이 회사 팔아준 거 아니야?' 어쨌든 축하드리고. 자 어쨌든 요 관련주들은 계속 보시되고 그게 또 오늘은 원격 진료로 이어졌죠. 삼성이 AI 관련해서 원격 진료치료. 원격 진료는 지금 국회 법안이 계류 중이에요.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예. 비트컴퓨터 같은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매매했던 종식이죠. 비트컴퓨터라든지. 그쵸? 그다음에 인성정보, 유비케어. 음. 내가 이 회사 쪼끔 관심 있게 보는 회사 있는데. 라이프 시멘틱스. 라이프 시멘틱스.
근데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원래 전 19대 정부에서 코로나 때 진행하려고 했으나 여기에 규제를 많이 막혀 있어요. 이지케어 캡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하나 요것도 AI가 가능한 거. 근데 사실 이거는 원격 진료 쪽은 약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정부 규제 완화랑 같이 보는 게 나아요. 정부 규제 완화. 이거는 규제 샌드박스예요. 로보티즈란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된 것처럼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이잖아요.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 고영 대박 났죠. 그러니까 고영을 보면서 라온피플을 안내 드린 거란 말이야. 아, 이러면은 잠깐 검사장비 회사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 투자 포인트였는데. 고영은 검사장비 회사예요. 어찌 보면 반도체 LCD 회사라고. 근데 올라버리잖아요. 그 대박주님이 맞네. 라온피플 투자 포인트가 뭐예요? 머신 비전이야, 머신 비전. 여기에 스마트 비전. 근데 결정적으로 한 방 날려버렸죠. 혹시 이게 신선성이 될까? 아키가 나온 거죠. 운전할 때 여러분들이 먼 산을 바라보는지 백미러를 보는지 휴대폰을 보는지 어떤 간지해 가지고 소리 꽥꽥 지르는 거죠. 전방 주시하라고. 졸지 말라고. 스매싱을 날리는다는 거죠. 스매싱을 날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인제 요런 거에 관련주들은 계속 기억을 하고 가세요. '아, 그랬구나.' 우주항공 쪽은 오늘은 글쎄 요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대장이었을 건데 갑자기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어쨌든 하나그룹 중에서 하나만 데리고 가라면 저는 얘를 데리고 갈 겁니다. 한화그룹주 중에서 딱 하나만 데리고 가라 그러면 얘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LG에대해서 강진주님 잘하셨네. 왜요? 에너지 쪽은 우리가 주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에너지는 음 이게 액티브한 사업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에너지라는 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뭐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잘 안 보여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엄청 열심히 따라가야 될 사업이 좀 하나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기타 등등해서 엄청 처진 게 하나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우주항공 분야에. 우주항공 분야.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잘 자라는 회사를 벌써 움직여요. 근데 스타링크하고 AP 시스템 별 상관없을걸요? 아, AP 아니고 AP 위성. 예. 근데 수직은 쪼끔씩 들어오고 있죠. AP 위성도 있고 캠코어도 있을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세트랙아이가 먼저 달렸어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시장에서 이거는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쪽 섹터는. 우주항공 테마는 어느 정도 쪼끔씩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제가 요 데이터는 빼 놨는데 워낙 좀 갈 길이 멀고 STO는 여러분들 FSM 매매하셨죠? FSM 매매하신 분 채팅창에 체감 적어 주실래요? FSM 말고도 여러분들 아마 서울옥션도 매매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서울옥션은 아마 그냥 잘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인제 M&A 영국 경매사에 팔린다는 이슈가 있었으니까. 다만 뭐 핑거를 듣고 있을 수도 있죠. 핑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갤럭시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다 하셨어요? 여기 다 150등 이하만 오신 거구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30등, 20등, 10등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다 100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그랬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갈 때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1등만 했어요. 뭐 시골 출신 다 그렇지 뭐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딨어. 어차피 전체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 딱 갔는데 53명 중에서 제가 성적표 45등 했어요. 딱 20살 때. 20살도 아니지. 고1이면 몇 살이죠? 16살입니까? 16살? 15살인가? 아이씨, 하도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3월 31일 날, 30일인가? 그때 이제 뭐 모의고사 이런 거 보잖아요. 월별 이런 거 봤는데. 정말 반에서 45등 했어요. 우리가 10개 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530명 되는 거잖아요. 그럼 530명 중에 한 450등 했다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 이 어린 시절에 이 어린 아주 피 끓는 17살이야? 자, 17살. 17살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눈 뜨자부터 16살까지는 1등만 한 친구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얘는 태어나자마자 16살까지 1등만 했어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시골에 있다가 시내를 들어갔는데 첫 성적을 했는데 45등을 했으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좌절을 하겠어요. 맞죠? 좌절해. 여러분은 그걸 안 할 것 같아요? 미쳐버립니다. 제가 17살에 기농을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그래, 아니야. 그게 시골이잖아요. 한 17짜리가 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때 여러분은. 기농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아, 나 이거 아니다. 아, 나 사실 그때만 해도 공군 조종사 하고 싶었거든요. 파일럿,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45등을 딱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딱 지금 말하는 게 똑같아. 에휴, 딱 보니까 애들이 너무 잘해. 그래서 나는 목표가 10등 안에 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것도 반했어요. 청교 말고 반했어. 반했어. 53명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게 목표였어요. 예. 근데 선택을 또 합니다. 아, 보니까 이게 국어도 있고 뭐 많잖아요.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렇죠? 수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또 암기 과목도 있었겠죠. 요새는 이때는 수능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딴 건 모르겠는데 국영수는 내가 5등 안에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국영수만은. 딴 거는 어차피 선택과 집중이야.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10등 안에만 들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만 잘하시면 돼. 저보다 잘하시는 분 많아요. 우리 장지인들. 무슨 말 아시겠죠? 몰라도 돼. 어? 뭐 알면 뭐해? 아침에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7050 띄워놓고 7050 딱 띄워놓고 감각적으로 다다다다 매매하면 돼. 그래 안 그래? 맞죠? 후소 간다 그러면 유니크 딱 띄고 딱 매매해가지고 탁탁 치고 빠지면 돼.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거기에 맞게 하세요. SBB 테크 그냥 아무 준비 없어도 탱자탱자 정신 먹고 사우나 다니고 팍 쉬다가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다음날 장 출발해서 공시 뜨면 공시 딱 뜬 거 해가지고 SB에서 딱 떴잖아. 그럼 다다다다 뜨다가 딱 조정 보유 갈 때 여기서 다시 7,700원에 붙어가지고 300원 뛰기 딱 하면 돼. 자기가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걸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종합평점에서 10등 안에 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국영수는 1등급이었어요. 나중에 물론 자랑 같지만 나중에 졸업할 때는 반에서 7등 안에 들었어요. 어쨌든 무슨 말 아시겠죠? 한 가지 자기와 맞는 것만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국영수를 잘해서가 아니라 포기를 했어요. 암기 과목을. 이쪽을. 그러니까 가끔 하는 말, 아, 이건 내가 바이오는 안 하면 안 해.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포기해. 내가 시가총액 1,000억짜리 미만은 못하겠어. 그럼 포기하면 돼. 그쪽을 안 하면 돼. 이쪽을 안 하면 이쪽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만 했지만은. 그래서 가끔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제주도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건 너무 농담이고. 아시겠죠? 지리, 지리, 국사 이런 거 잘 못해요. 안 해가지고.
국영수는 잘합니까? 잘하진 않아요. 잘 찍었지. 암기 과목이 되게 약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은 주옥 같은 어록을 많이 말씀드린 한 가지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 가지에만 집중해요. 어떤 사람들은 SBS 컨텐츠 오버가 월트 디즈니 공시를 뜨고 다다다다 파시는 분도 있고, 응? 어떤 분들은 그냥 아침에 만약에 이런 거 있어. 딴 건 모르겠는데 애니 플러스 니만 지금 들어와. 근데 차트가 요거는 내일도 먹을 것 같아 해서 매매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에이 나는 그냥 이렇게 엄복 많은 것보단 요 위에 있는 게 나아. 그래 가지고 그냥 요런 거는 좋아 보이도 건드리지 않고, 이거 만약에 지금 애니플러스가 있으면 에이 이쪽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금 자체가 오늘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IT 쪽은 좀 비리비리하고 한데, 요새 뭐 그래 있네. 잠깐만. 이거 안 했는데 지금 삼성 SDI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는 배터리 그래도 안 했지만 그냥 좀 안전빵으로 배터리 할란다 그러면 지금 T는 원준을 가지고 매매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차트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말 아시겠죠? 응?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시고 이 STO 같은 경우는 청권형 토건이라 그래요. 근데 청권형 토건은 기존에 아시겠지만 이거 공부를 해보세요. 이거는 기존의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 쉽게 말해서 뭐 이런 돌릴 말씀 말이 있고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 구라가 아닌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STO라는 게 시큐리티 토큰 아니겠어요? 근데 약간은 STO가 그렇게 엮여 있어요. 오늘 뭐 삼성전자 안 되겠다. 삼성전자 내일 해요. 네? 내일 해. 필요 없어. 이 청권형 토큰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어떤 관련주라고 했죠? 대부분이 NFT 관련주예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목을 매지 마세요. 다 근데 움직이는 애들이 다 약간 찹스러워. 갤럭시아도 잡스러워. 이름부터 갤럭시아가 뭐야? 뭔가 사자 넘실이 바삭하잖아요. 다이아몬드, 갤럭시아, 글로벌 이런 글자 들어가면 그냥 냄새 나잖아요. 근데 주가 어차피 남해주시고 갤럭시아, 그 다음에 서울옥션도 마찬가지. 뭐 만약에 한네트 같은 이런 약간 CBDC 관련주가 있다. 이런 것도 아니면은 뭐 단어가 좀 어렵죠? CBDC가 있는데 뭐 청호컴넷 이런 애들은 그냥 테마주 쪽으로 청호컴넷은 없어졌나요? KCT, 예,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그 정도만 매매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좋습니다. 자, 뭡니까? 감각은 내공이 있어야 양숙자님. 내공은 여러분들이 키울 수가 있어요. 감각은. 감각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옛날에 하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혼자 계시거나 할 때 사람 있을 때는 있으면 안 돼요. 혼자 계시거나 할 때 계속 제가 지금 하듯이 떠들세요. 모니터를 보면서. 그렇지. 혼자서 오일선이 올라가고, 그렇지. 외국인 매도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박수도 치고 해요. 엄마가 들어오거나, 아시는 분이 들어오거나, 남편이 들어오거나, 와이프분이 들어오면 딱 정색하고, 공부하는 척 하시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 막 뜯으세요. 소리도 지르고. 그래야 집중력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실 때는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희죽희죽 웃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 방에서. 로봇 막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러고, 아유씨! 이렇게 한번 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남습니다. 자,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렇죠. 혼자 미쳤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근데 누가 들어온다든지, 엄마가 부른다든지, 남편분이, 와이프가 부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용하게 정숙을 하시고요. 아시겠죠? 별걸 다 그렇게 드리죠. 효과 있습니다. 자, 조선기자재 쪽은 오늘 사실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결정적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지나간 건데, 조선주들이 올라갈 때가 보통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 하면, 환율이 강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이제 우리가 현대 미포조선을 보통 수주 관점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보면 조선주 움직임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현대 미포조선의 차트예요. 미포조선. 그리고 몇 개 다 쳐봐요. 현대 중공업을 때려보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을 또 두드려 봅니다. 대우조선 해양을. 근데 대우조선 해양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010, 140, 삼성중공업이 그러면 약간은 조선업 전반으로 움직일 때보다는 약간 그 개별로 움직였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HST 엔진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약간 작은 애들은. 그쵸? 뭐가 있을까? 세진중공업도 되겠죠. 세진중공업도 조금 움직이고 강했죠. 정말이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멍할까 봐. 마침 메리츠 증권에서 이렇게 이쁘게 자료를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오늘 배 한번 타봅시다. 오케이? 자, 고래처럼 생긴 배가 있는데 약간 옛날 재료네요. 왜냐하면 한라 IMS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상폐됐죠. 자, 약간 옛날 자료입니다만은 좀 참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배가 있어요. 저는 뭐 해군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고래처럼 생긴 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배 할 때 제일 먼저 대표적인 게 엔진 들어갑니다. 필요한 것만 챙겨 드릴게요. 여기서는 어떤 회사? 예, HSD 엔진. HSD 엔진 있죠? STX 엔진. 배 엔진. 네. 그래서 엔진 쪽이 HSD 엔진 조선 기자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 보고. 또 엔진에 가면 이제 부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잘 투자 좀 해볼 만한 회사가 삼성엠텍은 좀 잡스럽습니다. 관계자분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전 주식 시장 관점에서 말합니다. 태용이 있습니다. 태용. 뭐 베어링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탱크로 내려가게 되면 밑에 여기 고래배 같은 게 탱크죠. 고래배. 그러면 이제 탱크를 채우는 게 세진중공업이 요렇게 이게 이제 제가 이게 뭐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요. 큰 통. 드럼통. 요게 세진중공업에서 하는 겁니다. 배 밑에 통. 사람으로 치면 허파통? 불에? 불에? 물고기들 불에? 뭐 그런 거 됩니다. 그리고 이제 LNG 같은 경우가 내추럴 가스잖아요. 천연가스. 그럼 얘네들이 되게 이제 차갑게 보관해야 됩니다. 그거를 보냉제, 차가운 것을 보호하는 재료, 보냉제. 여기에 두 종목이 있습니다. 낚싯대 만든 한국 카본, 그 다음에 동성 하이텍, 낚싯대, 등산용품, 골프채, 보냉제 다 만든 한국 카본, 그 다음에 동성 화인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냉제. 얘들이 돈이 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갑판 꼬랑지로 가봅시다. 그럼 이제 배를 이렇게 조여야 돼요. 이렇게 뭐 혹시 포병 출신 계십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있죠. 예,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개잡주스다운 조강 ARI가 있습니다. 약간 얘는 잡스럽습니다. 시장 관점에서는 그냥 잡주라 그래요. 회사는 괜찮은 회사인데. 그리고 태강이 있고 대표적인 피팅 밸브 업체 성강밴드가 있습니다. 성강밴드, 하이로 코리아, DK락이 있는데 많이 들어본 기업들입니다. 들어봤죠? 특히나 DK락이 올해 실적이 꽤 좋아져요. 정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요새 이런 종목을 잘 안 봤는데 은근슬쩍 삼성전자가 우리 눈을 가리는 상황에
오늘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DK락 같은 회사는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관심 종목에 봐야 될 섹터죠. 내가 만약에 오늘 뭐 버리라 그러더라. 나는 국영수만 하겠다. 국영수 중에 하나도 포기해. 나는 수학 포기. 나는 영어만 하겠다. 그럼 아침부터 뺑이치게 테이프 100번 또 씹어 먹는 거야. 제가 자랑할까요? 정말 저 100번 씹어 먹고 토익 800점 받았습니다. 이상. 내가 워낙 순진해가지고 어디 입사를 해야 되는데 토익 점수를 가져오라는데 학교 다닐 때 영어학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근데 어디 소리를 내려고 그러니까 토익 점수를 가져오래요. 본 적이 없는데. 그 토익을 보니까 450점 나옵니다. 그날 하필 참새 새끼들이 어찌나 짖는지 까치하고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제가 그나마 이거 리딩은 예, 한 500점 했는데 듣기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까치 새끼들이 어찌나 밖에서 시끄러운지. 그래서 모 서점에 갔더니 이 책만 100번 들으면 귀가 뚫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100번 씹어 먹었어요, 책을.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그랬더니 한 6개월 씹어 먹으니까 올라갑니다. 달달 외우니까. 요런 것도 그런 거예요. 오늘 DK라 엄청 좋은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안전하단 말은 그렇고 이런 거는 솔직히 바로 사정권 들어갑니다. 자, 요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말 중소형 기자재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요거 피팅 밸브 쪽이 왜 그러냐면 얘들이 많이 들어가거든. 쪼고 닦고 쪼고 닦고. 여러분들 책 한번 씹어 드실 그런 식으로 해. 우리는 무식하게 공부했잖아요, 어릴 때. 우리는 일타 강사도 없었고, 돌 메고 막 설악산, 관악산 뛰어다니면서 달달달 외우는겨. 지금도 그리 해. 생각인데 요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보통 4종목 정도만 간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배 위로 올라갈게요. 배 위에 올라가면 뭐 3인했을 텐데 여기는 사실은 조타기 쪽인가요? 여기는 인텔리안 테크 보면 됩니다. 인텔리안 테크.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선실은 아까 말씀드린 세진중공업이들. 세진중공업이 생각보다 배 밑에 요 동그란 거 허파 발음도 많이 하는데 이 대구 쪽에 있죠? 예. 요것도 많이 만듭니다. 예. 근데 오리엔탈 전공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네요. 또 전기는 이제 대항전기공업이라서 이거 이제 오징어 잡이 생각하면 됩니다. 오징어 잡아 보셨죠? 낚시로. 근데 낚시를 잡는 건 취미로 잡는 거고 생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밤에다 불 켜놓고 잡죠. 배 위에 선실에 들어가는 조명 만드는 회사인데 조명은 그렇게 뭐 이 대항전기공업은 투자해갖고는 수익내기 정말 어려운 기업입니다. 주가 볼 필요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조선주 특집이 됐네. 얘는 담아. 담아. 담아란 말은 그렇구나. 약간 소모품이라서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제 대충 알겠죠? 배 위에 다는 전구는 소모품이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는구나. 그리 보면 돼. 뭐 달려있는데 뭐. 예. 그리고 예, 뭐 요렇게 뭐 배관 이렇게 있으니까 이 회사는 없어졌어요. 예. 대충 조선기자재 보셨죠? 그래서 조선기자재는 사실 나중에 투자하시면 여러분 딱 정해져 있어요. 본행제, LNG 가격 움직이고 뭐 수주한다 그럴 때는 동성화인텍, 카본 대부분이 동성을 먼저 원픽 뽑고 딴 데 다 가면 좀 느리지만은 갖고 있어 물려보면 나중에 수익은 나는 세진중공. 그리고 정말 조선주들이 일었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률 게임이 좋은 HSD 엔진. 그리고 실적 이야기하면서 조선의 실적 바람이 불 때 네 종목 태강성변, 하이록, 하이록인데 하이록은 조금 작은 애들이에요. 태강성변, DK락 쪽으로 가면 됩니다. 요게 이제 갑자기 조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게 아니고 큰일 날 뻔했다. 우리나라가 예, 조선이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죠? 예, 그래서 조선 기자재 조선민주주의 아니 내가 무슨 소리 하려고 이거 아마 예, 그 영화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그리 보시고 장은 좀 어떠신가요? 누워 있지?
누워있죠? 네. 자, 이제 메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LG엔솔인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동무 정신 차려! 아니야. 딱 어딜 봐서 이북 사람이야. 걸떡대지 말라고. 자, LG엔솔 한번 보게 되면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기술적 관점에서는 딴 거 모르겠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냥 딴 건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수급 한번 봅시다. LG에너지솔루션. 그럼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예, 전체 80% 이상 잠겨 있고요. LG가. 그리고 연기금까지 사고 있습니다. 근데 두 친구는 패시브래.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의 상대적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60일선을 뚫었습니다. 양봉입니다. 5일선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보입니다. 뭐 이거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월봉 양봉입니다. 그러면 종가가 최소한 월봉 5주선 50만원을 깨거나 주봉 5주선 49만원을 깨거나 일봉 5주선 51만원을 깨기 전까지는 고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은 고다. 근데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세 친구가 올라가요. 뭐냐 올라가냐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큰 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한 3개, 4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LG엔솔에 대한 큰 콜이었고 삼성 SDI에 대한 큰 콜이고 066570 LG전자에 대한 큰 콜입니다. 큰 콜이라는 게 컨퍼런스 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관 대셔놓고. 앞으로에 대해서 되게 장밋빛 희망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SDI가 어쨌든 간에 오늘 오르는 이유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컨콜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메시지를 포시했습니다만은 어제 포스코 케미칼이 SDI를 통해 가지고 향후 10년 동안 40조 원의 배터리 NCA 계열이죠. NCA 계열의 배터리 양극재 소재를 장기 공급받기로 한 이슈입니다. 그죠? 그럼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는 왜 SDI가 올라가 006400 SDI가 올라갔다. SDI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쨌든 최소한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 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 NCA 계열의 배터리를 땡긴다고 한다면 설비 투자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광신 EDP가 움직이는 거죠. 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신 EDP 쪽으로 연결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9등 반에서 9등 안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삼성 SDI의 친구들을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시죠. 다 준비해 놨죠, 우리가. 그럼 배터리 장비 테마를 싸그리 뒤져가지고 다시 배터리가 삼성 SDI라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있네. 예, 보니까 TSI란 자세가 있고, 예, CIS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조립공정에 갔더니 PNT라는 회사가 있고, 하나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익 페니가 있고, 예, 삼지전자도 있고, 코인테크도 있고, 인텍플러스도 있고, 유리맘님 5등 안에 드시는 분이세요. 이노메트리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노메트리도 있고. 근데 원래 다 웬만하면 겹친 하나기술 같은 회사는 세 딸이에요, 세 딸이. 네, 하셔서 한번 그럼 하나씩 때려봅시다. 상신 EDP는 확실히 이제 올라갔죠. 이건 캔이니까, 그죠? 그러면 누구 말씀하셨네요? 신흥 SEC도 있죠? 정말 신흥 SEC도 같이 움직입니다. 상신 EDP, 신흥 SEC 대표적인 예, 삼성 SDI 쪽 관련 비중이 조금 높은 기업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을걸요. 이 주식이 약간 그런 회사가 있어요. 상하프론테크라는 회사가. 아주 요새는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요즘에 추워가지고 장판이 엄청 팔린다는 내 기사를 봤는데 이 회사 온수매트 하다가 접었습니다. 다 접었는데 그럼 신일전자가 많이 올라갔나? 왜 이제 말하시는겨? 예? 왜 이제 말하시는겨? 가스비 많이 나왔다 고지 진짜 신일전자가 많이 올랐네. 매트 이게 남들은 뭐 20, 30% 올라가는데 이게 라운피플 4, 50% 올라가는데 올랐다 말하기 좀 민망하지. 야, 진짜 8,000원 넘어버렸어요. 자, 요새 온수매트, 예, 온수매트죠. 자, 이노매트리는 약간 엑스레이 장비잖아요. 엑스레이 장비라는 거는 뭐냐면, 약간 그 돈은 안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뭐 하는 겁니까? 검사지 뭐. 잘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그쵸? 그래서 이노매트리가 생각보다 주가가 매매하기가 어려운 주식, 이노매트리는. 약간 욕이 있어도. 마지막에 있는 자동화 검사 장비잖아요. 검사 장비는 이게 양품, 불량품 생산하는 쪽이거든요. 같은 장비도 이것도 전단에 있어야 돼요. 전단에 있는 애들. 무슨 말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삑살이 나버리면 저까지 넘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반도체처럼 배터리도 나름 조립 공정 쪽 애들이 찐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요 자동화나 검사 쪽은 대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인텍플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생각보다 하는 사업이 많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텍플러스는. 반도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하나기술이나 아직 안 움직였네. 최근에 원준이나 아니면은 윤성이 FNC나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 자체는 일정 부분 조금씩 움직여요. 이게 제가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SDI가 실제적으로 가져왔다는 건 향후에 설비 투자로 가속 이어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LG엔솔도 마찬가지예요. LG엔솔이 왜 올라가느냐? 내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정리해 둔 건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북미 대응 전략을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정리를 해놨는데 북미 조인트 배치의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캐파가 총 230기가와트 아워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이 중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와 관련해서 1, 2, 3 공장을 짓게 되는데 1공장에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파워 캐파를 말합니다. 바로 이제 연합 얼티얼 셈즈를 통해서 하는 건데 1공장, 2공장, 3공장이죠. 4공장은 지금 보류가 돼 있죠. 보류가 돼 있는 거고
스텔란티스와 함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뭐 하고 또 혼다와도 하고 그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가는데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다른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가지 재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실제적으로 LG엔솔이 이 미국 애리조나 하면 생각나죠? 예, 예전 우리 김병현 선수가 월드 시리즈일 때, 예, 그 야구 그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 공장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투자가.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그래서 베를린 세 군데에서 이제 최근에 인도네시아 네 군데까지 공장을 늘리죠. 그쵸? 테슬라가.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충분히 애리조나 쪽으로 결정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전에 잠깐 봤습니다마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소재 쪽이고. 조금 전에 보던 게 어디 갔어요? 요 최근에 이제 톱텍이라는 기업이 수주가 엄청나게 가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장비 회사들도 조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걸 준비해야 되냐면 미국 애들이 결정은 안 했는데 아마 3월에 최종안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가 나오는데 IRA 관련해서 분위기는 3월에 최종안이면 벌써 2월이야 내일부터. 분위기는 뭐 그때 미국 정말 국무차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부품하고 광물은 포함되는 걸로 요거 보면서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 4사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최근에는 이제 우리 오늘 요 이슈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아까 빼먹었구나. 예, CIS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조금 눈에 밟히는 친구가 누구냐면 이거 말을 해 말어. TCC 스틸입니다. 이 TCC 스틸이 삼성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다시 눈에 밟혀요. 참조하세요. 원래 TCC 스틸이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주무시면 안 되는데. 성시경님, 주무시면 안 돼. 예. TCC 스틸이 한참 지단에 잘 갔던 회사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거의 템버거 났어요. 만 원짜리가 템버거 났던 회사죠. 10배 났다고 10배. 작업을 하던 주식이 10배가 날라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 TC 스틸이 많이 작년에 죽은 거는 동국 실업이, 동국 산업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것만은 아니고 얘들이 원통형 배터리 만들잖아요. 니콜 도금 강판 만들잖아요. 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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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화전자 오른다고?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는 한참 멀었어. 자, 강판 만들잖아요. 어디 갔냐? 어디 갔어? 강판 사진이 없네. 강판이 없네. LG에너솔루션. 오하이오는 작년 11월 달부터 공장 돌아갔어요. 테네시하고 미시간은 올해부터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강판이 없네. 어쨌든 간에 뭐였느냐? 강판 가격이 올라가지고 환율이 내려가지고 환율이 올라가지고 빠졌던 거예요. 환율이. 그래서 이게 실적이 이 회사가 지난해 여름 이후부터 주가 빠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환율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우호적이잖아. 그러면 오히려 이쪽은 이 흐름이 좋은 거죠. 졸리신다고요? 빈명옥님 뒤에 서 계세요. 복도 나가지 마시고. 뒤에 바짝 서 계세요. 졸지 마시고. 그런데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배터리오로 잠깐 옆으로 샜는데 이런 종목들도 보실 때가 됐고 지금 지하이텍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잘 먹고 나올 거니까 존버가 맞는 것 같고 이 약간 이제 조금 더 사족 보태드리면 자 비가 이제 곧 올 겁니다, 여러분들. 비가 올 거예요. 아니,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가 내리면 뭘 사야 됩니까? 우산을 사야 된다고? 큰일 났네. 비 오면 비를 맞으세요. 비도 맞고 해. 비도 좀 맞아보고 비 맞아가지고 감기도 걸리고 예? 정종에다가 라면 국물 하나 해가지고 비 맞는데 그 포장마차 밑에서 한 꽃보도 해보시고 예? 차 끊겨가서 걸어도 가보고 해요. 아, 비도 안 걸어보고 예? 비가 오면은 보리가 눈을 뜹니다. 비가 오면은 맞아요. 미세먼지도 움직입니다. 자, 크리넨 사이언스가 이제 주가가 많이 벌써 올랐는데 살살 이제 준비할 때가 됐어요. 딩동댕 나마스테. 굿. 나봉데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가 오면 농기계주를 볼 때도 됐습니다. 머리 빠져도 돼. 어차피 빠져. 미리 빠지면 늦게 빠지나. 자, 보십시오. 그래서 크리넨 사이언스 같은 종목을 올텅증지로 뽑은 이유는 이 필트 쪽이에요. 필트. 그리고 탄소 관련도 관련이 높습니다. 근데 크리넨 사이언스나 웰크론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2월로 접어가면 이런 것들 조금씩 간짜이 두세요. 위닉스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조금씩 벌써 움직였어. 여러분 몰래. 크리넨 사이언스 위닉스 벌써 움직였다고.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미세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크리넨 사이언스 쪽은 이쪽하고 위닉스 쪽이 약간 좀 잘 움직여요. 그거 보시고 비가 오면은 말씀드려요. 자, 사전 농사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TYM이나 대동 같은 것들 올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미국도 아마 이상 한파가 많이 이야기가 돼요. 예. 너무 추워가지고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회사들이 또 홈설 나잖아요. TYM이 일봉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에이, 뭐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만약 좀 안 보일 때는 월봉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월봉을 보면 매력적인 거예요. 3달 연속 올라왔다가 5월선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봉을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살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그렇게 빠졌을 리도 없고, 우리 지쳐버린 개인들만 개틀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TYM이나 대동이지. 그래, 대동이네. 아니, 아까 보니까 사실 저기 DK락도 사실 벌써부터 움직이는데. 그리고 1타 강사 누구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손발 벗고 철이 뛰어다니는데. 응? 효성중공이라 이런 회사들을 다시 이제 움직일 때 안 됐을 것 같아요? 다 됐어요. 현대올릭트릭 다 움직일 때 됐어요. 이제 2월 달에 이런 거 다시 준비하셔도 돼요. 어차피 2월 달에 삼성전자 주도주 안 될 거 아니야. 2월 달에 삼성전자 주도주 되기는 걸러먹었다 딱 생각을 해 놓으면 오히려 시각을 이쪽으로 싹 돌려야 돼요. 딱 돌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많아요, 여러분들.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재룡전기 같은 애들도 지금 밑에서 이렇게 꿈틀꿈틀하면 늘린 게 주식이에요, 지금. 졸면 안 돼. 비도 좀 맞고 좀 처량하게 좀 살고 해봐. 아시겠죠? 자, 그리 보시고. SBS하고 컨텐츠 허브는 제가 왜 이걸 올려놨냐면, 사실 오늘 마스크? 50? 50도 뭐 마스크는 뭐 집에 너무 많지 않아요? 늘린 게 마스크인데. 근데 원희룡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아시죠? 예, 서울대에다가 또 일타 강사 출신이고 수재.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대놓고 어쨌든 중동에서 뭐라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 원전이 됐든. 근데 원전보단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면, 하이브 딱 보면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설마 하이브를 보고 뉴진스만 보십니까? 저는 하이브를 보면서 20대 정부를 봅니다. 대박. 진짜네. 하이브를 보면서 뉴진스를 보고, 뉴진스는 잘 몰라요, 나는.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냥 하이브를 보면 중동이 보이고, SM을 봐도 중동이 보입니다. 중동이 보이고, 그래서 JYP를 아직도 그대로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신고 안 팝니다. 이런, 저는 사실 이건 대놓고 말씀드려서 저는 JYP 주주라고. 안 팝니다. 뭐 제 기준으로 매도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안 파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약간 요 이슈는, 나 다음에 방송 있죠? 없어요? 오늘 SBS가 월트 디즈니랑 이제 10년 정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콘텐츠 계약. 그래서 SBS 주가는 이렇게 위치상 움직였는데, 만약에 SBS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도 같은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여기서 SBS 콘텐츠 허브를 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K 콘텐츠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스터 블루에 물려 있다면 더 존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A스토리 가지고 잠깐 파다닥 수익 내셨다면은 또 관심을 가져. 요건 조금 차트도 망가진 것 같지만 망가지지 않아요. 컨텐츠 관련주 말하는. 컨텐츠 관련. 그래서 오늘 펜엔터가 또 움직이면 사마네트웍스, 펜엔터 같은 드라마 제작사들은 계속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말에 드라마 카지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농담 아니고. 응? 카지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자, 오늘 이게 이렇게 마감을 했고, 저는 이제 항상 수요일 날, 목요일 날 8시에 오늘장 모사지로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장 뭐 이것저것 좀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다 하지 못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과 그런 거는 내일 또 좀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항상 양봉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가가 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 내일 8시, 그리고 오늘 방송은 계속됩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